오늘은 전립선 비대증, 야간요,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 숙면이 어렵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분들 중에 전립선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. 그만큼 남성 건강에 있어서 전립선이란 기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전립선 비대증은요, 전립선 조직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비대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들을 의미합니다. 50대 이상 남성들은요, 2명 중에 1명이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. 이 남편분들의 전립선 비대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, 본인도 힘들어하고 또 부인이나 가족분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보면요, 낮 시간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. 어떤 분들은요, 하루 종일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그 다음에 잔뇨감. 잔뇨감이라는 건 뭐냐면 소변을 다 보고 뒤돌아섰는데도 뭔가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 다음에 급박뇨. 건강하신 분들은요, 소변이 마려울 때 30분 이상은 참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. 하지만 소변을 못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. 소변이 마려우면 쌀 것 같은 느낌이 빠르게 생기면서 화장실로 달려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. 또 실제로 소변을 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런 어떤 주간의 증상들이고요. 야간의 증상들은 대표적으로 야간요 증상입니다.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밤에 주무시면서 소변을 안 보시는 게 정상이죠.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야간요 증상이 심해지시는 경우에는요, 하룻밤에 5, 6번씩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깨고요. 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잠이 금방 오질 않습니다. 뒤척이다가 또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난 후에 또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깨서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는, 아주 심하신 분들은요, 방 안에 요강을 놓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야간요 증상이 심해지면 숙면을 못 취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낮에 하루 종일 졸리고요, 의욕이 떨어지고요, 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지는 무기력 증상,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, 중요한 남성 성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만성 전립선염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 반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은요,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노화,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의 문제입니다.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뇨기과에서 양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알파 차단제, 전립선을 좀 이완시켜주는 약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억제제. 자, 문제는 이 약들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냐? 평생 복용해야 된다. 혈압약과 당뇨약처럼 평생 복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죠. 문제는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약들을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 소변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정액이 역행성 사정을 하는 경우들, 또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성욕이 없어지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양약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. 특히 전립선 비대증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해도 이 야간요 증상이 호전이 안 돼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. 보통 50대부터 80대까지 성인 남성, 노년층 남성들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. 저희 청담인 한의원에서는요,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게 봉침 치료를 시술하고 있습니다. 이 봉독 자체가 이 온열 성분과 자양 강장, 또 혈액순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과 가장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회음 부위에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봉침 치료를 시술을 합니다. 물론 이 봉침 치료로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원인이 개선이 된다면 야간요 횟수도 줄어듭니다. 처음에 내원하셨던 분들이 하룻밤에 5, 6번을 소변을 보시다가 한 달 정도 치료한 후에 야간요 보는 횟수가 2번에서 3번으로 줄어들었다면 이거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뭔가 호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물론 이 봉약침 치료가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한의학적인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.
이 외에도 이 어혈을 제거하거나 또는 전립선 기능을 개선시켜 주거나 전립선의 이완과 수축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치료 한약들도 같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. 또 회음부에 바르는 이 봉도 크림도 같이 한의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. 전립선 비대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다면요. 첫 번째로 커피는 피하셔야 됩니다.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전립선 조직을 자꾸 자극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도 소변이 점점 자주 마려운 그런 느낌들이 뇌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약간의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과음을 하시는 경우에는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.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정기적인 성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부인이 안 계시거나 또는 뭐 사별을 하시거나 또는 성관계가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그런 분들한테는 혼자서 사정할 수 있는 자유행위도 환자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립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전립선 조직은요. 여러분들이 성욕이 있던 없던 간에 매일매일 전립선액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전립선액은요. 반드시 사정을 통해서만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만약 3개월, 6개월, 1년 동안 사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전립선액들이 전립선 조직의 울체가 되게 됩니다. 울체가 된다는 건 결국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요. 전립선이 비대해질 수 있고 또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관계 또는 정기적인 사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전립선의 반신욕이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? 반신욕이 왜 좋냐 하면요. 전립선 조직 부분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전립선이 자꾸 딱딱해집니다. 원래 전립선은요. 이렇게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한 지방 조직이거든요. 근데 이 전립선 조직이 딱딱해지면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. 딱딱해진 것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온열요법이라는 거죠. 그래서 한 40도에서 42도 되는 그런 그 반신욕탕에서 한 20분 정도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. 또 우리가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등산 같은 걸 하게 되면 내부에 심부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걷기 운동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찬 음식들을 많이 드시거나 또 추운 겨울에 소변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. 당연히 밤에 주무실 때는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좋고요. 야간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라면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피하십시오. 낮에는 물을 많이 드셔도 되지만 밤에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요. 입만 축이는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따뜻하게 주무시는 거, 또 걷기 운동, 반신욕, 정기적인 성관계, 커피와 과음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수칙입니다. 자,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또는 의료 상담은요. 본 영상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요. 제가 직접 댓글 읽어보고 또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현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이었습니다.